안녕하세요. 경제 해결사예요. 지난주 금요일 단 하루 동안 한국 시장에서 1660억 원어치 주식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팔려나갔어요.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9.1%까지 올라갔어요. 3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예요. 32개월 전이 언제냐면 2023년 6월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SG증권발 폭락 사태였어요. 차액결제거래 계좌들이 연쇄 청산되면서 한국 증시가 며칠 만에 무너졌던 사건이에요. 그때 비중이 9.9%였어요. 지금이 9.1%예요. 거의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6월 17일 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미국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려요.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1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깊이 잠든 그 시간에 우리 B2 풍선의 운명이 결정돼요. 금융투자협회 통계 기준으로 지금 신용거래융자 장부는 37조 687억 원이에요. 사상 처음으로 37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줄었어요.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그 풍선이 새벽 3시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새벽이 오기 전에 뭘 해두셔야 안 터지는지를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한국 증시를 놀이공원이라고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코스피 8,476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까지 손님이 몰린 큰 놀이공원이에요. 그런데 이 손님들 중 37조 원어치가 안전벨트를 안 맨 채로 어트랙션을 타고 있어요.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요. 이 안전벨트 이름이 담보 유지 비율이에요. 한국 증권사들은 보통 140%를 안전선으로 잡아요. 이 선이 밑으로 떨어지면 다음 영업일 아침에 무조건 강제 하차당해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트랙션에서 끌려 내려와요. 이게 어제 영상에서 다룬 강제 청산이에요. 6월 18일 새벽 3시는 어트랙션 운영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시각이에요. 점검관은 미국 연준이고요. 점검 결과를 적은 종이가 점도표예요. 이 종이에 어떤 숫자가 적혀 나오느냐에 따라 놀이공원이 계속 운영되거나 흔들리거나 정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점검 직전 지금 우리 위치를 살피고요. 그 다음 점검 결과 3가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새벽 3시 전에 직접 점검하실 신호 3개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놀이공원 상황부터 봐요. 손님이 사상 최대예요. 6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8,476.15포인트예요. 투자자의 탁금은 131조 원을 다시 넘었어요. 증권사 당위 자금인 CMA 장호는 108조 원이고요. 빚내서 산 신용융자는 37조 원이에요. 이 신용융자 37조라는 숫자가 한 달 전에는 35조 7,130억 원이었어요. 한 달 동안 1조 3천억 원 이상이 늘었어요. 매달 1조 원이 넘게 부푸는 속도예요. 풍선이 가속도가 붙어서 부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선이 한 곳에 몰려 있어요. 6월 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신용장호가 4조 2,552억 원이에요. SK하이닉스가 3조 5,300억 원이고요. 한국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에 빚낸 돈이 가장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두 종목을 합치면 7조 7,852억 원이에요. 전체 B2 37조 중에서 약 21%가 이 두 종목에만 몰려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 한 대에 손님 5명 중 1명이 매달려 있는 셈이에요. 한 대만 흔들려도 5명 중 1명이 함께 흔들려요. 그 와중에 강제 하차가 이미 시작됐어요. 6월 5일 기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이 1,662억 원이에요. 비중이 9.1%예요. 2023년 6월 SG증권발 폭락 직전 9.9%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역사적으로 9%대가 나오면 그 직후에 큰 청산 도미노가 한 번 더 옵니다. 2023년에 그랬어요. 한 종목이 무너지면서 B2 계좌들이 줄줄이 강제 매도당했어요. 그 매도가 다시 다른 계좌를 건드리고요. 지금이 그때와 거의 같은 수치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신호가 다르게 잡혀요. 6월 12일에 의외의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75조 원어치를 팔던 외국인이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한국 주식을 순매수했어요. 원달러 환율도 9.1원 하락해서 1,519.8원으로 마감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부딪혀요.
외국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두고 어떤 분들은 풍선이 더 부풀 거라고 보세요. 다른 분들은 새벽 3시 점검 직전 외국인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정리하는 거라고 보고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먼저 풍선이 더 부풀 거라는 쪽 근거를 들어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전환과 동시에 환율이 1520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에요. 옆 놀이공원 손님들이 우리 공원 입장권을 싸게 살 수 있게 된 셈이에요. 일본 금리 인상 충격도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31년 만에 일본이 1%대로 금리를 올린다 해도 이 1%가 일본 중립금리 하단인 이래서 2.5%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거예요.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기에는 금리가 충분히 안 높다는 해석이에요. 옆 놀이공원이 입장료를 살짝 올리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공원보다 싸다는 뜻이에요. 이쪽 시각이 맞으면 새벽 3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든 충격이 크지 않아요. 이번엔 반대쪽 목소리예요. 점검 결과가 매파로 나오면 그동안 많이 오른 풍선부터 빠진다는 시각이에요. 글로벌 베팅 시장 칼시에서 거래 중인 종목이 있어요. 6월 17일 점도표 중간값이 3.5% 이상으로 나올지 묻는 시장이에요. 이 3.5%가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합의한 매파와 비둘기를 가르는 임계선이에요. 이 숫자보다 위로 나오면 매파로 해석돼요. 폴리마켓이라는 다른 베팅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6월에 25 bp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을 99%로 보고 있어요. 6월 초 글로벌 통신사 설문도 비슷해요. 70명 이코노미스트 중 94%인 66명이 일본 금리가 1%로 오를 거라고 답했어요. 이전 설문 65%에서 한 달 만에 94%로 뛰었어요. 시장 합의가 굳어졌다는 뜻이에요. 실제 청산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가요. 2024년 8월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로 올렸을 때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8.77% 빠졌어요. 한국 증시 역사상 두 번째로 큰일일 하락폭이에요. 이번에는 25bp가 아니라 더 큰 폭이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에다 총재가 이전보다 매파적 발언을 하면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요. 그 자금이 빠지는 첫 자리가 한국과 대만이에요. 옆 공원이 입장료 확 올리면 손님이 우리 공원에서 먼저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시각, 그러니까 풍선이 더 잘 빠질 수 있는 쪽을 더 무겁게 봅니다. 이유가 또 있어요. 한국 증시 신용 9%짜리 B2 이자만 1.7조 원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증권사들이 개인에게 받아간 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매월 이자를 내면서 어트랙션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트랙션 한 번 타는데 한 달에 9%씩 입장료가 빠져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님이 더 지쳐요. 빨리 수익이 안 나오면 손님이 먼저 지쳐서 자리를 떠요. 미국 점검관이 매파 카드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많이 오른 성장주,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주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요. 그 매물이 담보 유지 비율 140% 근처에 있는 계좌부터 건드려요. 안전벨트가 가장 헐거운 분들부터 먼저 끌려 내려와요. 이제 세 가지 점검 결과 시나리오를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볼게요. 점검은 6월 17일 화요일 미국 시간으로 시작돼서 18일 새벽 3시 한국 시간에 발표돼요. 워시 의장 기자회견은 그 직후 새벽 3시 30분이에요. 먼저 매파 점검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요. 점도표 중간값이 3.625% 이상으로 찍힐 때를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연준 위원 19명 중 다수가 올해 안에 금리를 안 내리거나 오히려 더 올려야 한다고 점을 찍은 거예요. 직전 3월 점도표보다 위로 이동한 거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어트랙션 점검관이 오늘 운행 위험이라고 판정한 셈이에요. 새벽 4시 미국 나스닥 선물이 먼저 내려가요. 일본 니케이가 아침에 따라 내려가고요. 한국 코스피는 9시 개장과 동시에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어트랙션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B2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7조 7,850억 원이 매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9시 1분부터 매도세가 시작되면 담보 비율 140% 선이 빠르게 무너져요. 그러면 그 다음 영업일 아침에 자동 하차,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시작돼요. 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또 다른 계좌의 담보 비율을 깨요. 이걸 청산 도미노라고 해요.
2023년 6월에 일어났던 일이 더 큰 규모로 반복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중립 점검 결과예요. 점도표 중간값이 3.375에서 3.625%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에요. 점검관이 운행은 가능하지만 조심하라고 한 셈이에요. 시장은 이때 점도표보다 워시 의장 기자회견 한마디 한마디에 출렁여요. 새벽 3시 30분 기자회견에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면 시장은 매파로 해석해요. 노동시장 둔화를 강조하면 비둘기로 해석하고요. 같은 점도표인데 마이크 잡은 사람 말투에 따라 해석이 갈려요. 이 경우 코스피는 개장 직후 횡보하다가 점심 무렵에 방향이 잡혀요. 마지막이 비둘기 점검 결과예요. 점도표 중간값이 3.37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예요. 점검관이 안전, 운행, 계속이라고 판정한 셈이에요. 이때는 새벽 4시부터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한국 증시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요. 이때 가장 많이 오르는 게 그동안 눌려있던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성장주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B2 7.7조가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풍선이 더 부풀어요. 단 부푼 풍선은 다음 점검 때 더 무서워져요. 한 번 더 부풀 자리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 세 시나리오 모두에 공통으로 끼는 변수가 있어요. 6월 18일 같은 날 두 가지 일이 더 벌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내마녀의 날이에요. 주식 관련 선물과 옵션 계약들이 한꺼번에 만기를 맞는 날이에요. 평소에 잘 안 보던 풍경이에요. 원래 이날은 금요일에 열리는데 다음 주 금요일 19일은 미국이 준틴스 공휴일이라 하루 앞당겨졌어요. 동시망이는 거래량이 평소에 두세 배로 폭증해요. 점도표 충격에 만기 변동성이 겹치면 그날 종일 어트랙션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려요. 평소의 흔들림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 한국의 진짜 중요한 일이 같은 날 벌어져요.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돼요.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실제로 굴리기 위한 법이에요. 이 중 1,500억 달러가 조선협력 펀드로 따로 배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안 물릴까요? 우선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별관 어트랙션이 있어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이 원전이에요.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과 함께 한미 통상당국이 같은 날 워싱턴에서 원전 투자 협의를 진행해요. 무역투자실장 중심의 협상실무단이 같은 날 워싱턴에서 LNG 터미널과 원전 투자를 논의해요. 대표 종목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이 거론돼요. 증권사 리포트 기준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는 13만 5천 원, 한전기술 목표가는 21만 2천 원이에요. 그 다음 별관이 조선이에요.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 마스가, 그러니까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로 배정됐어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 정비까지 포함돼요. 우리 돈으로 약 209조 원 규모예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 후보예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투자처는 사업관리위원회 검토와 미국 측 협의를 거쳐 확정돼요. 한 종목으로 못 박는 게 아니라 원전과 LNG와 조선이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 방산이 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 종목이에요. 미국이 대중국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동맹국 방산을 키우려는 흐름과 맞물려요. 다만 6월 18일 직접 호재는 원전과 조선이 먼저고 방산은 한 박자 뒤에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마지막으로 금융이에요. KB금융과 신한지주가 대표예요. 외국인이 KB와 신한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요. 매파 점도표가 나와도 고금리 환경은 은행 이자 수익에 그대로 도움이 돼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도 7월까지 그대로 묶여 있고요. 다만 이 네 군데 별관도 매파 점도표 충격 첫날은 같이 흔들려요. 첫날은 모든 어트랙션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진짜 차이는 첫날이 지난 다음부터 나타나요. 별관은 셋째 거래일에 회복을 시작하고 본관은 둘째 거래일에 또 한 번 빠집니다. 이제 새벽 3시 전에 직접 점검하실 신호 3개예요. 가장 먼저 오늘 토요일 안에 해두실 일이에요. 본인 계좌의 담보 유지 비율을 확인하세요. 한국 증권사들 기준 140%가 안전선이에요. 키움 미래에셋, 한국투자, 다른 증권사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증권사 앱에서 계좌, 그 다음 신용담보비율 메뉴를 누르시면 바로 나와요.
160% 위면 비교적 안전한 자리, 150% 근처면 점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자리, 140% 부근이면 새벽 3시 전에 미리 자리를 정리하셔야 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 신호는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보실 게 있어요. 가장 먼저 17일 미국 시간 발표되는 5월 소매 판매 지표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게에서 얼마나 샀는지를 보여줘요. 너무 뜨겁게 나오면 점검관 분위기가 매파 쪽으로 기울어요. 새벽 3시 전 예고편이에요. 그 다음 16일 일본은행 금리 결정이에요. 일본이 1.0%로 올린다는 건 거의 확정이고요. 시장이 보는 건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 분위기예요. 매파적이면 다음 날 새벽 한국 증시 야간 선물이 먼저 내려가요. 두 지표만 봐도 새벽 3시 결과를 거의 짐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신호예요. 6월 18일 아침 9시 개장 직후 30분 안에 결정되는 세 가지 숫자가 있어요. 코스피 등락폭, 외국인 순매수 방향,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간의 거래 흐름이에요. 이 30분이 그날 하루 방향을 거의 정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사상 최대 37조 B2 풍선과 32개월 만에 최고로 올라온 반대 매매 비중이 만나는 자리에서 새벽 3시 점검이 시작돼요. 점검 결과는 셋 중 하나로 나와요. 매파면 본관 어트랙션부터 비둘기면 풍선이 더 부풀어요. 어느 시나리오가 나오든 별관 어트랙션 네 군데, 그러니까 원전과 조선과 방산과 금융은 점검 결과와 별개로 자기 운영 시간을 가져요. 다만 첫날은 다 같이 흔들리고 별관은 셋째 거래일부터 회복돼요. 본관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가장 급한 결정은 오늘 토요일 안에 본인 담보 유지 비율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결정은 6월 16일과 17일 일본 금리와 미국 소매 판매를 본 뒤에요. 그 다음 결정은 18일 새벽 3시 점검 직후 첫 30분 흐름을 보고 내리시면 돼요. 이 흐름을 알고 보시면 같은 새벽 뉴스도 다르게 들립니다. 점도표 한 줄, 워시 의장 한마디, 외국인 순매수 숫자 하나가 본인 계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실 거예요. 같은 사건이 다르게 읽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인 계좌 담보 유지 비율은 지금 어디쯤이세요? 그리고 새벽 3시 점검 결과가 셋 중 어느 쪽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릴게요. 출처와 자료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둘게요.